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사, 아파트 분양회사, 인터넷 쇼핑몰 등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과 그들이 제공한 약관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나중에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경우 약관법의 규정 내용에 의거 소비자가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과 약관법의 의의. 약관의 의의. 약관은 아파트 분양계약이나 보험계약 등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이나 거래에서 시행사나 보험사 등 사업자가 상대방 소비자와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작성하는 표준화된 형식의 계약서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수많은 소비자들마다 별개의 내용으로 다양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기업은 스스로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약관입니다. 약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되는 계약서로서 명칭이나 양식, 기재 방법 또는 범위에 제한이 없는 계약의 내용입니다. 계약법 등에 약한 일반 소비자는 이 계약서가 불공정한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깨알같이 작은 글씨와 엄청난 양의 내용의 계약서를 읽어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몇 분 만에 맨 아래 동의 서명란에 서명만을 하고 회원가입 또는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관법.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정보의 비대칭적 불균형 상대자인 소비자는 절대적인 약자이므로 이러한 계약 거래상의 약자인 일반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약관법입니다. 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특정이든 불특정이든 제한 없이 약관법이 적용됩니다. 약관규제법상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 명시 및 설명 의무, 약관법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 등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계약에서 그 내용은 계약서에서 제외됩니다. 상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고 계약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불이익의 손해를 방지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약관법의 취지입니다. 약관법상 약관 해석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란 민법 제2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최상위 개념의 원칙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도 고려하는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조문을 보면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약관법상 약관 해석의 원칙에 두 번째로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의 조항이 불분명한 경우에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의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약관의 경우는 일부 조항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해석 시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보아 그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통일적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입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의사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관의 일부 조항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해석할 때
약관의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입니다. 권리구제 방법. 사업자가 약관법을 위반한 경우 피해액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고액이 아니거나 소송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강제력은 없으나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업자에게 신청 사실이 통보되고 사안을 확대시킨 것을 회피하려는 사업자는 합의 의사를 알리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시 30일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는 90일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분쟁조정 당사자의 수락이 있으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요. 이렇게 조서가 작성되면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에 의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으며 만약 사업자가 조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사무국에서 조정조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사업자 주소 관할 법원 민사집행과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법상 벌칙규정.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약관법 제17조의 제17조의 2,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아래 약관법 제34조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약관. 보험의 목적과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험금 지급 조건을 규정하고 면책조항을 두어서 특정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이 면책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조항에 대해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약관의 예 두 번째로는 아파트 분양계약 약관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분양을 받는 아파트의 위치, 면적, 분양가와 지급 일정, 방법, 계약 해제 조건과 절차를 명시하여 분양사와 수분양자 양측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파트 분양계약 약관입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이용 약관 등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나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약관의 예인데요. 쇼핑몰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과 같이 기업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보관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판매 약관. 전자상거래 사이트 판매 약관 등과 같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사이트 판매 약관이 그 예입니다. 환불정책.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정책인데요. 구매한 상품에 대한 환불 조건과 규정 절차를 규정한 약관입니다. 회원가입 약관.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가입 약관 등과 같이 회원가입 시 동의해야 하는 규정이 역시 약관의 예입니다. 이용 제한 약관. 게임의 이용 제한 약관처럼 서비스 이용 시 금지된 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약관. 블로그의 저작권 약관처럼 콘텐츠의 저작권 및 사용 권한에 대한 규정도 역시 약관의 예입니다. 보험 약관 중이나 여행사의 면책 조항 등 소비자가 꼼꼼히 읽어보면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사항은 깨알처럼 작게 기재한다고 해서 약관체의 글씨, 영어로는 fine print. Always read the fine print before signing any contract 또는 small print.
The small print often contains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라는 표현으로 작은 크기의 글씨에 오히려 더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상 소비자에게 유리한 약관법의 규정 내용에 의거 소비자가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